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은 많은 풍문, 그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알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풍문부터 만나봅니다. 한 대형 연예 기획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네. 한 대형 연예기획사 매니저 A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는 20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소속사 매니저가 그럼 같은 소속사 배우를 그렇게 한 건가요? 서포트를 해줘도 모자랄 편에 참... 아니 진짜 이건 좀 약간 충격적인 사건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 2월 28일 새벽 5시에 벌어진 일인데 이 대형 기획사 관계자들이 그 소속 연예인과 연예인 친구와 함께 양평에 있는 별장에 놀러를 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에 정신을 잃은 20대의 소속 신인 여배우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A씨가 여기서 놀라운 건, 충격적인 건 A씨가 그 신인 여배우 B양을 성폭행하기 전에 그 B양의 친구까지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친구를 먼저 성추행하고 그다음에 B양을 성폭행한 거네요. 이런. 진짜 심하다. 심각하네. 좀 심하네요, 진짜. 자, 이게 B양이나 B양 친구 두 분 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믿었던 소속사 식구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뭐 이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B양이 술에 깬 후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후에 이제 부모님한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어요. 그럼 가해자인 A씨는 그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소속사 식구를 포함해서 4명이 함께 별장에 놀러 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술에 취해서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죠. 그러면은 가해자와 여자 둘 외에 또 나머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그쵸. 얘기신 거죠. 그러면 그 한 명은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건가요? 그 한 명은 그 별장 안에 같이 있긴 했는데 방이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이미 조사를 했고 또 현재 그 A 씨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준강간이라는 게 뭐죠? 피해자의 의식 여부에 따라 갈리는데요. 네. 강간죄는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간음을 하는 경우를 강간죄라고 그러고 중강간죄는 뭐 비슷하긴 한데 의식이 없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아니면 실신했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아니 뭐 똑같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닌 건가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으니까 준 강간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준이니까 형량이 더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두 범죄의 형량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징역 3년 이상이 처해지게 되는데 상습범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죄에 가중이 되잖아요. 2분의 1 정도가 가중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강간죄의 경우에는 상습범보다는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인 경우가 많고요. 법정 형량은 똑같습니다. 그럼 A 씨는 어떻대요? 지금 뭐 초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상습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조사 중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판결은 좀 지나봐야지만 사건의 실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더군다나 같은 소속사 식구끼리 이런 그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야 된다라니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저도 뭐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있습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 성추행이라든가 강간 이런 거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사 매니저라든가 이제 뭐 더러 발생하는 큰 사건들인데 2012년에도 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대형 기획사인데 꽤 큰 기획사 대표가 그 소속 연예인 6명을 유생한 그런 대형 사건이 회사요? 있었죠. 유명한 회사인가요? 그럼요. 이름이 좀 알려진 곳. 심지어 대표가요? 이거 난리 났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충격이 좀 대단했었는데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 연습생을 10여 차례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경찰 조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해자가 폭행한 거 말고도 같은 소속사의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한테
피해 연습생을 성폭행하라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밝혀져서 아이고, 기억이 나네요. 예, 난리 났어요. 예, 기억이 예. 나요. 이 진짜 완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약간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정말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이 진짜 이 사실 꿈 많은 연습생들의 어떤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약간 감정이 드는데. 당시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피해를 입은 6명의 연예인 중에서 2명이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이게 나쁘다. 미성년자면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고 거기에 무슨 가중처벌 같은 것까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말 뚜껑열리네요, 오랜만에. 이미 열려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빨개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대표니까 미성년자인 걸 알았을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뭐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뭐 무기징역까지 굉장히 큰 중한 형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그런 것 치고는 좀 가벼워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을 했고요. 어머. 상고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뭐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해도 약간 좀 되게 너무한 것 같고 아니 합의를 안 해주면 왜 어떻게 협박을 했다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한 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위협을 한다면 형량을 가중시키겠다라고 했었어요. 뭐 지금까지 물론 지난 일입니다만 사안을 듣고 보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후 그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네, 이제 사실 이런 사건들은 보면 그 이제 뭐 극히 일부지만 그 수속사 관계자들이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추행하거나 강간한 경우에는 과거에 더러 있었던 얘기가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재계약 때 뭐 활용을 한다든 이런 일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악용을 하기 위한 건데 굉장히 그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최종 판결 결과를 보면 징역 6년형 최종, 그다음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라. 그리고 5년간 신상보호를 공개하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고 나중에 또 기획사 차리고 또 하겠죠. 명의를 바꿔서. 네. 일단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피해자의 아픔은 정말 평생 갈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뭐 조사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밝혀지기도 하지만 형량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형량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가볍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에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기획사인 키스트 소속의 매니저가 성폭행 사건을 구속 기소되는 일도. 그럼 또 이분들 또 그럼 소속사 식구를 또 그렇게 한 거예요? 폭행을?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 매니저였어요. 근데 귀가하는 여성을 뭐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을 한 6차례 정도 했다고 합니다. 뒤따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발발이었던 거죠. 발발이었던 거죠. 동네 발발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극히 일부의 매니저인 거죠. 그럼요. 완전 극히 일부죠. 발발이. 이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이 매니저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서 20, 3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그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그 주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물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참 지탄을 받아야 되겠으나 회사로서도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되고 타격이 됐었겠네요. 그렇겠죠. 특히 그 김시현 씨의 매니저다라는 소문이 또 돌면서 당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포털 사이트에는 김시현 씨의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오르내렸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매니저였다라는 막 소문이 돌았었는데 키스트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로는 가해자로 알려진 해당 매니저는
뭐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주로 다니는 매니저였지 누가 전담으로 해서 연예인을 맡은 사람은 없다. 또 뭐 지금 소속사와도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직원 관리에 소홀한 면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과드린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었어요. 네네. 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매니저분들 하면은 이제 좀 가족같이 지내잖아요. 그럼요. 가족처럼 매니저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일반 대중분들도 그렇고 매니저분들에 대한 색안경을 끼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실제로 그 네네. 많은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사실은 자기 개인 어떤 시간까지 반납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자기 일에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인 거고요. 사실 그 현장에서 뛰는 매니저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3D 직종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배우들,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로 오늘 실제로 이제 저희 매니저는 운전하면서 저기 쫄면을 먹으면서 왔어요. 예? 기인이에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달인으로 없어가지고. 아니, 기인입니까? 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고생을 하고. 안전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게요. 이재 씨 제가 아주 먹여줄 걸 힘드네. 그랬네요. 예. 아니 이지혜 씨 스케줄 네. 그렇게 바쁜 것 같진 않은데. 오늘만 좀 바빴습니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만 좀 바빴어요. 예. 네네. 어쨌든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겠고 대신 그 다수의 성실하고 사명감 있는 매니저들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포스가 느껴집니다. 파무파탈 김혜수 씨. 왜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풍문도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세다. 시상식 의상 펀 붙이는 시술이어서 눈을 어디 둘 데가 없더라고요. 노출증 환자가 아니냐라는 말도 들었다. 놀라게서 죄송하다. 돌발 퀴즈입니다. 네네. 고현정, 이미수, 엄정화, 김혜수, 어우. 이효리 이들의 정답. 야 당대 최고. 아땡. 정답. 네 정답 여자? 아땡 여자도 아니었어.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네네. 거론되신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야, 일단 이분들은 딱 모이면 서열정리부터 할 것 같아요. 예. 포스가 느껴집니다. 생기운. 맞습니다. 아 기운 생기운. 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바로 파무파탈 센 언니들입니다. 오늘 정말 주제가 흥미진진한데요. 예. 아 근데 좀 그냥 궁금한 게 네네. 이게 특히 뭐 센 언니, 뭐 세다. 대체 기준이 뭡니까? 여기 센 언니. 아니 어떤? 아니 하 기자님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하은정 기자님이나 우리 이지혜 씨나 네. 외향은 뭐 세 보이긴 한데 이런 천상 여자분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보이긴 한데 오늘 하은정 기자님은 예. 약간 헤어스타일에 이런 게 무술이 아니면 삼순이 뭐 좋고. 쪽 짰어 머리가요. 예, 예쁜 머리잖아요. 굉장히 어울리는 머리인데 중요한 건 남자분들이 지금 오늘 언급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거론되신 분들 이렇게 쭉 네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일단 뭔가 강한 기운이 느껴지죠. 물론 뭐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네. 일단 엄청난 이 기운에 약간 눌릴 것 같은.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 왠지 이렇게 좀 숙연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성아 말씀하실 때 저도 웬만하면 여기서 애드립을 치는데 순간 듣자마자 숨이 확 막혀가지고 너무 발언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약간 포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사람들이 세다 하면 일단 좀 성격이 억척스럽고 독하고 뭐 이런 걸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오늘 만나볼 분들은 그런 면하고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요. 작품마다 카리스마가 철철 넘칠 정도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시는 분입니다. 최근 강력계 연사로 변신해서 네. 날아다니는 분이거든요. 바로 김혜수 씨. 처음부터 끝판왕 나오나요? 네네네. 나중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혜수 씨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 세다 하시는데 저는 김혜수 씨가 왜 센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네네. 어우
상당히 여자십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정말 포스라고 불리는 그게 안 느껴져요? 약간 눈빛으로도 막 이렇게 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여자들이 사실 못할 것 같은 거, 이게 뭐 과감한 의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보통 멘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진짜 과감하게 좀 그렇잖아요. 멘탈 더하기 이제 피지컬까지.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발휘가 되니까 네, 네. 자신감을 그렇죠. 충전하고 이걸 훅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네. 게 어떤 기가 세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뷰를 해보면은 느낌이 좀 와요. 이분이 기가 좀 센 분이다, 기가 센 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요, 근데 그럼요. 예를 들어 이제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착하신 분이시지만 그 속에 있는 내공이 강해서 저절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가 센 게 나오는 게 경향이 있어요. 김혜수 씨가 뭐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유해진 씨하고 한창 이제 연애 네네. 중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한 리포터가 유해진 씨가 어떻게 응원을 해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는데 김혜수 씨 반응이 서로 보이지 않는 예의가 있다. 기본 매너다. 최소한의 것을 존중해달라 라면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 여배우들이 딱 얘기하기가 이렇게 방송 쉽지 않죠. 관계자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데.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김혜수 씨가 사실 지금도 뭐 활동을 꽤 오래 한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김혜수 씨를 지켜봤기 때문에 김혜수 씨가 뭐 여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김혜수 씨의 그 청순 발랄한 이미지는 보면 김혜수 씨가 86년인가 데뷔했어요. 근데 데뷔 직전에 뮤직비디오 출연을 먼저 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그 조용필 씨의 허공이라는 그 음반에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김혜수 씨가 쳐다보면 활짝 웃는 이런 장면이에요. 아니 그때 딱 그 표정. 그 조용필 씨를 흔들어 깨운 뒤 활짝 미소를 지었던 그 표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강 국장님한테요? 제가요? 아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유일하게 보신 분이 강희롱 기자 기억이 안 나서. 간단해요. 그 네. 조용필 씨가 엎드렸다가 네. 무슨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으면 김혜수 씨가 그 청순한 중학생 그 모습으로 이렇게 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16살에 데뷔를 했었는데 16살에 데뷔했으면 뭐 하이틴스타라든지 그때 맞는 그 당대 또래 비슷한 배역을 맡기 마련인데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자마자 10대 연기를 건너뛰어서 바로 성인 연기에 도전했다고 해요. 가능하죠. 87년에 드라마 3호곡 KBS 드라마에 3호곡에서 네네. 무려 15살 연상인 김용우 씨 상대역으로 맞아요. 바로 그래요. 연기를 그랬죠. 했었죠.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요? 15살 차이라면 네네. 지금 16살의 수지 씨가 31살의 김일중 씨의 상대역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옳지 않아. 너무 설레한다. 왠지 그림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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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옳지 않아. 옳지 않아요. 부인은 못하겠는데 31살 때도 유부남이었네요. 근데 그 당시에 CF도 굉장히 유명했던 걸로. 유명했죠. 기억합니다. 예, 하얀색 수영복을 입고 해변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 뭘 광고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장면만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게 수영복이 물에 닿으면 비친다고 해서 이게 괜찮을까 어린 마음에 되게 걱정했었던 막 이러고 봤거든요. 막 그걸 왜 김일중 씨가 걱정을 하세요? 청소년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김혜수 씨 섹시미 절정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했던 네. 것 같아요. 그게 네. 광고 컨셉이 물에 젖으면 피부가 투명해진다. 뭐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수영복이 물에 닿으면 이렇게 훤히 비치는 시스루여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던 광고였죠. 그래서 네. 통문입니다. 센 언니 김혜수. 그녀의 노출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야,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나 아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연지 기자님. 제가 풍문으로 켰는데 네. 저 이유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이제 작품 속에서도 노출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노출한 거에서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풍문등을 켰습니다. 영화 타짜라는 영화에서 노출신을 감행한 맞아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 감독님이 먼저 이런 장면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겠냐라고 이제 여배우한테 조심스럽게 의사를 물어봤었는데 김혜수 씨가
영화 그 설정이라던가 상황을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한 장면인 것 같다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 부담이 되면 뒷모습만 노출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김혜수 씨가 괜찮다, 상반신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두 장면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멋있다. 지금이야 그런 게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는 안 좋은 시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김혜수 씨가 라디오에 한번 출연해가지고 그런 부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노출증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노출증 환자가 아니냐라는 말도 들었다.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취향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랑 같지 않다고 해도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요. 김혜수 씨가 청순 발랄 이미지를 버리고 섹시한 이미지로 이렇게 탈바꿈을 했을 때는 어머님이 좀 큰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간섭했느냐 뭐 이런 거. 네, 약간 그런 있잖아요. 얘기가 뭐, 있던데요. 반발해서 뭐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반발해서 그렇게 뭐 섹시 컨셉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딸이 활동하는 거니까 하나하나를 다 케어하다 보면 간섭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반발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김혜수 씨가 섹시 컨셉으로 변신한 거는 영화에 그러니까 아역에서 되게 성인 배우로 탈바꿈할 때 뭔가 계기가 없으면 그 이미지를 못 벗거든요. 김혜수 씨가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 섹시 컨셉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김혜수 씨 하면은 사실은 배우로서 또는 또 셀럽으로서 아주 뭐 유행을 선도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영화제에 22년간 진행을 하면서 안수인으로서 또 늘 화제가 되는 것이 그 시상식 의상 그렇기 때문에 늘 해마다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 같은 여자들이 봐도 이게 막 야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남자분들은 얼마나 더 예쁘고 섹시해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청룡영화제가 할 때 되면 네. 어떤 여배우가 어떤 드레스를 입느냐 이전에 이번에 김혜수 씨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 이게 탑픽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10년 청룡영화제 그 홈페이지에는 역대 김혜수의 드레스 모드. 인기 투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김혜수 씨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있었죠. 자, 저희가 그 사전에 김혜수 씨의 역대 그 베스트 드레스를 뽑아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2013년 청룡영화제 드레스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희롱 기자님도 그렇고 하은정 기자님도 그렇고. 그래요. 뭐 하나같이 파격적인데 고르기 힘드셨겠는데요. 취향이 좋으시네요. 보면 다 덮였잖아요, 일단은. 네. 보면 자세히 보면은 시스루 형태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더 육감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락말락하는 거. 고일라. 강 기자님 육감적이라는 표현 3번 정도 지금 이미 3번 이상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게 좀 레전드급 파격 드레스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회자가 됐고 그래서 김혜수 씨가 그 다음에 2014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놀락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뭐 유준선 씨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때 사회를 옆에서 봐서 네. 그 정도의 각이 나오는 드레스인지 몰랐다면서 재치 있게 또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옆각이 가장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보기 좋은 VIP. 아니 근데 내가 더군다나 모를 줄 알아요? 김상 씨 같은 경우는 또 혜수 씨하고 대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좀 더 그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동문수학을 했던 처지라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배우 입장으로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승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파격 감사드리고. 드레스 이후에 사진 기자들이 되게 좋은 카메라로 좀 바꿨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예. 좀 더. 팩트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이외에도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우리 김혜수 씨 드레스가 있으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김혜수 씨는 그러니까 드레스는 아니고 정장핏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재킷 같은 거에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정장핏으로 입었는데 그건 역시도 우아하고 이렇게 섹시하게 소화를 목폴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김혜수 씨가 입는 옷마다 드레스건 정장이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컨셉 회의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함께 고심을 한다고 해요. 드레스도 일단 볼 수 있는 대로 많이 다 보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는 몸 컨디션에 맞는 그런 옷을
골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계산되고 계획이 된 노출 드레스라고 보면 돼요. 정말 옷을 잘 표현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당당하게. 맞아요. 사실은 저희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심심해요. 다들 이렇게 턱시도 차림이기 때문에 네, 그 재미없죠. 핏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 구조나 어떤 그 모양은 대동소이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남자 배우 사실은- 최초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아요? 뭐가요? 드레스에 한번 시스루 자켓. 예를 들어 비닐로 해가지고 네, 시스루 자켓 딱 이렇게 남자 아니면 배우 드레스를 최초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드레스는 남자가 보기에 좀 안 돼요. 제가 이상할 때 아우, 안 볼란다. 나. 아이고, 안 볼란다. 그건 희생이 아니라 즐기는 거죠. 아니 근데 여배우분들의 드레스 이 쟁탈전도 뭐 어마어마하다고요? 보통 보면 이제 흔히 이제 소위 잘 나간다는 A급 여자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벌, 10벌까지도 이렇게 셀렉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를 하루 전날까지도 고민을 하고 그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꼭 하나를 입고 싶은 게 선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B 후보군으로 이제 뒀던 플랜 B로 뒀던 그거를 다른 배우가 입고 나왔을 때 너무 잘 어울리면 약간 좀 세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상식 당일날에도 킵하는 분들도 있다고 아이고 들었고. 그건 좀 아니다. 그리고 그 해외 고가 명품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이제 뭐 SS 시즌이나 FW 시즌에 이제 나오잖아요. 패션쇼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브랜드 업체 차원에서 자신의 그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 그 이미지의 여배우를 미리 선택을 해서 그 후보군 중에서 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싼 브랜드의 드레스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한두 벌 정도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수들도 드레스 그럼요, 많이 입잖아요. 네네네. 시상식 때. 네, 진영 씨 최근에 앞핀 드레스를 조금 네네. 화제가 된 것 진영 같은데. 씨도 굉장히 이재 씨도 그렇고 드레스를 입는 거 보면 굉장히 예뻐요. 네. 그런 짓만 하지 마. 절대미가 없구나. 약간 절대미가 매력적이야. 그러니까요. 또 드레스 한 벌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스타들도 많죠. 그렇죠. 뭐 오인혜 씨, 또 대적이죠. 한아경 씨, 아이고. 넘어지신 분. 노수람 씨, 뭐 이런 여민정 씨. 뭐 시선은 많이 끌고 이목은 집중됐으나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하다. 좀 보는 게 좀 불쾌하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네. 저는 네. 기억에 남는 게 노수람 씨. 네네. 그분은 이제 전신 시스루였었는데 정말 중요 부위만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기억나죠. 성룡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근데 이분이 더 화제가 됐던 건 초대를 받지 않은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려서 레드카펫을 밟고 쑥 들어오니까 그냥 그 중에 한 명인가 보다라고 해서 카메라 기자분들은 사진을 찍었는데 도대체 근데 저분이 성함이 뭐예요? 다들 이제 기자들끼리 수근수근 대다 보면서 당연히 이제 청룡영화제 측에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다.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고 가신 건 거예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기능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배우로서의 먼저 역량을 갖춘 후에 그 뒤에 오는 어떤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표출을 한다라면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멋있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슈머리만 하려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놀라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김혜수 씨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드레스를 입고 나올까. 왜냐면 나이가 다들 아시다시피 47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멋있다. 저거를 위해서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는구나를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김혜수 씨 몸매는 대문자 S라인처럼 정말 이렇게 많이 굴곡이 많이 S 이렇게 되신 정말 타고난 뭔가 타고나신 것도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만큼 그 타고난 몸매를 더 부각시키거나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김혜수 씨 비법을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20대부터 아랫배 항상 힘을 주고 이렇게 있는 게 버릇이 돼서 자세가 저절로 교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 입었을 때나 사회 봤을 때 보면 사실 한 2시간 서 있으면 허리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구부정한 자세가 하나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동생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도 키리를 신고 있는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소에도 항상 당당한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아랫배 힘주고 제가 있어봤는데 20분 정도 있으면 등에 주시더라고요. 저절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왜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 되게 궁금해. 그렇죠. 지금껏 거의 한 30년 연예계 생활하시면서 네네. 열애, 결혼 이런 스캔들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풍문도 나돌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풍문들이 많이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시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요. 일단 독신은 아니라고 하고요. 결혼관에 대해서도 뭐 결혼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거나 아니면 환상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해요. 또 뭐 결혼은 개인의 어떤 특별한 선택이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하는 스타일인데 결혼 또한 원한다면 하겠죠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다. 그 골드미스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골드미스라는 얘기 그 단어 자체가 생긴 게 거의 한 1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그 골드미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의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세계 특종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캔들 있으셨죠. 네네. 배우 유해진 씨와 연애설이 났었죠. 2008년도에는 유해진 씨가 이제 증권가 정보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생에 그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이순신이었다. 등등 있었는데 구체적인 결혼설이 나와서 화제가 더욱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구체적이었는데 2009년 5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결혼 대행을 맡아서 하와이까지 가서 신혼여행의 일정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뭐 어쨌든 두 분은 당시에 뭐 친한 동료일 뿐 연인 관계 결혼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날 리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솔솔 풍겼고요. 사실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기자들이 뭐 백방으로 사실을 그 두 사람 그 얘기 풍문을 쫓아서 확인을 하러 많이 취재를 했는데 2009년 말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2010년 1월 1일 두 사람이 같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랬죠. 네. 뭐 새해 아침부터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사진까지 공개가 됐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부인하기 힘들었었겠죠. 그때는 바로 인정을 하셨나요? 네, 열애설이 나간 후 3일 후에 유해진 씨의 생일이었는데 1월 4일에 공식으로 연인임을 인정을 했었죠. 두 분은 그러면 동료에서 연인으로 어떻게 발전이 된 거죠? 두 분이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1년에 신라의 달밤을 통해서 처음 만났고 2006년에 타짜를 통해서 친해지게 되셨다고 하고요. 두 분이 또 관심사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애완동물 키우는 걸 좋아하시고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데도 조예가 깊으시고 클래식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특히 유해진 씨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해보면 또 그게 되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미술관 다니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해외여행 같은 데도 갔을 때도 꼭 거기서 제일 좋은 미술관을 꼭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감이 많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유해진 씨가 좀 다정하고 자상한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 또 김혜수 씨가 많이 끌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 연예인분들 커플들 이렇게 사귀시면 보는 눈이 많아서 어디 좀 데이트하기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두 분이서는 데이트를 그러면 했어요? 사실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뭐 지역이 좀 나오긴 했는데 청운동과 구기동 아주 가깝다. 예, 차로 뭐 5분 거리, 이 지금 거리에 살면서 집으로 오가면서 데이트를 했었다고 하고요. 또 뭐 고깃집이라든지 중국집이라든지 그냥 맛있는데 평범하게 둘이 다니면서 그렇게 그 데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등산을 또 좋아하잖아요, 유해진 씨가. 등산도 함께 다녔었고 또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유해진 씨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평범하게 데이트를 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스캔들이 사귄다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집을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덜 난 거는 늦게 난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매치가 되니까. 김혜수와 유해진이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동료니까 정말 친한가 보다. 정말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설마 이렇게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유해진 씨가 이제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 유해진 씨에 대해서 짧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유해진 씨가 김혜수 씨를
쫓아다녔을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견해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유해진 씨한테 김혜수 씨가 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해진 씨는 정말 옆에서 보면 같은 남자가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맞아. 그리고 박학다식. 굉장히 아는 것들이 많고요.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화가 끊기지 않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김혜수 씨도 또 워낙에 또 다식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가 많이 일어났지 않았나라고 싶었고요. 아니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배우분들 보면은 남자분들도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해진 씨는 눈썹만 그리신다고. 피부가 워낙 좋으세요. 피부가 광이 나와요. 네. 그리고 메이크업을 아예 네. 안 하신대요. 메이크업 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인 건 어쨌든 이제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이랬던 기억은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꺼리셨죠. 네. 그래도 좀 한 번씩 좀 틈새가 좀 있었죠. 이제 2010년 청룡영화제 시상식 당시에 유해진 씨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고영진 씨가 인터뷰를 하시면서 모든 걸 다 가진 이기적인 남자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유해진 맞아. 씨가 하시는 말이 제가 운이 좀 좋긴 하죠 하고 굉장히 쑥스러워하셨거든요. 네. 아니 고현진 씨, 네네.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 두 분의 애정 어린 눈빛 혹시 읽으셨나요? 그럼요. 그해 나무조연상. 나무조연상 시상을 유해진 씨가 해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 김혜수 씨가 이렇게 손짓을 날리시면서 그 애정을 표현을 하고 굉장히 참 그 당시에 부러웠었어요. 화기애애했고 많은 분들이 축복을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결별 소식이 또 들렸죠. 열애를 네. 인정한 다음에 다음 해. 봄 4월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기사가 나기 2달 전에 연인 관계를 이미 정리를 했고 서로 작품에 매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 그래서 결국은 결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측근들 얘기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심사나 취미, 뭐 공통점이 많기는 했지만 외향적인 김혜수 씨와는 달리 유해진 씨가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뭐 두 사람이 헤어진 원인은 뭐 당연히 두 분밖에 모르는 네, 거겠지만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처럼 많이 돌았죠. 그랬죠. 그 혹시 엄마가 반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무렵에 이제 혜수 엄마를 영화상 시상식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혹시 결혼 얘기는 얘기했더니 결혼은 애초에 생각한 적도 없고 또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좀 만난 거는 맞대요. 그렇다고 둘이서 뭐 연인 관계라든가 이거는 애초에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한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나가고 나서 불과 한 달 후에 결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헤어지긴 했어도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좀 그래도 전 연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 실제로 헤어진 이후에 청룡영화상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조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여전히 이제 김혜수 씨는 MC 자격이었고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 시상자 겸 수상 후보 같은 걸로 아마 참석한 걸로 제 기억에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분이 한 컷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제 영화제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미지 카메라가 관객석으로 이렇게 훑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구석에서 김혜수 씨가 유해진 씨를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이 지미지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그게 한번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 두 분은 지금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신다라고 해요. 두 분 성격이 워낙에 쿨하고 멋진 성격이어서 아마도 뭐 좋은 동료로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 김혜수 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근 30년 정도를 탑스타로 살면서 그렇게 어떤 이미지가 안 좋은 어떤 구설이나 스캔들, 사건, 사고가 없었거든요. 별로 근데 없었죠. 네. 그런 우리 김혜수 씨한테 정말 황당한 스캔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었죠. 황당한 스케줄이 뭐 한두 건이 있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나훈아 씨와 관련된 건데 기회소문에 입사했을 때 그 상대 후배 여배우 김선아 씨와 김혜수 씨가 연루돼 있지 않느냐 이런 소문에 이제 휘말렸었는데요. 그 소문이 났던 거는 이제 나훈아 씨가 워낙 자기 무대에 게스트라든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유명해요. 그래서 자기 무대에 게스트로 출연시켰을 때는 특별한 관계일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서
김선아 씨, 김혜수 씨를 뭐 나훈아 씨와 마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죠. 근데 네. 이거는 나훈아 씨가 직접 해명을 했죠. 해명을 했죠. 했어요. 네.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사실이 아니고요, 또. 네,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뭔가요? 2013년 3월에 논문 표절 논란에 그러게 쌓이게 말이에요. 됩니다. 문제가 됐던 논문이 2001년 성균관대 언론대학원에서 받은 학사학위 논문이었는데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표절을 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당시 당- 석사학위였죠? 석사. 그렇죠. 석사학위. 예. 당시 김혜수 씨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학위를 반납하고 워낙 대처가 좀 빠르고 명료했기 때문에 빨리 또 수습이 됐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직장에신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때 김혜수 씨가 제작 발표회 전에 먼저 혼자 그 무대에 올라오셔서 준비해 오신 그 사과문을 읽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그 와중에도 되게 당당하게 사과를 또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당당해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까칠한 기센 기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기자들이 자기들 모르게 박수를 친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멋있다. 당시에 이제 김혜수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근에 이슈의 중심에 섰던 사건에 있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지만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하는 배우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렇게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타이밍도 정말 발빠르게 대처를 잘하신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항상 지켜보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묵묵부답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러면 사실 더 이제 안티를 더 양성할 수 있는데 그때 진짜 빠른 대처를 하고 정중히 잘못한 부분에 사과하고 이런 건 정말 배울 자세인 것 같아요. 김혜수 씨 성격이 굉장히 쿨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네. 외국에 나가서 해외 봉사 아이들을 봉사를 위해서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워낙에 행실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있어도 금방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고 다시 열심히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대중이 굉장히 좋아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센 언니 엄정화 남자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둘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누구요? 연하남 위주의 연애 제가 알기로는 좀 있었어요. 연하남이랑. 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용납이 안 된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센 언니가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많다라는 말을 실감을 할 수 있는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엄정화 씨입니다. 와, 그래요? 근데 엄정화 씨는 저희 노래 한 번만 하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이런 아픔을 남기지는 마. 나 하나로 된 거야. 모두가 다 살아가. 그냥 김종민. 아니 혹시 저희 부끄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 친구라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 엄정화 씨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요? 엄정화 씨는 세지 않아요. 굉장히 여리다 이거죠. 굉장히 여립니다. 그럼 이거 넘어가는 걸로. 아니 일은 하셔야 돼요. 매력은 양은 알아봐야죠. 매력은 알아봐야 돼. 네. 엄정화 씨는 절대로 이렇게 기가 세거나 대가 센 분은 아니에요. 아니 저도 엄정화 씨 인터뷰를 좀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 만난 느낌은 되게 좀 저보다 나이가 당연히 많으시지만 저보다도 좀 어린 것 같은 여동생 같은 소녀 감성도 있으시고 되게 연약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엄정화 씨가 하도 눈물이 많아서 웬만하면 센 질문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울까 봐. 좀만 툭 치면 뭐 그냥 줄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상처도 되게 쉽게 받는 편이고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센 질문이다 싶으면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이러시면 또 아유, 좀 미안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엄정화 씨를 세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한 가요제에서 처음에 수영복 같은 것들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속옷 패션 같이. 난제리도 바지스트 입은 것처럼. 바지스트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파격적인 어떤 그 무대 의상 때문에 세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노래 컨셉이라든지 이런 자기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프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풍문입니다. 은근 센 언니 엄정화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땡땡땡이다.
자, 땡땡? 근데 엄정화 씨 하면 뭐 외모, 뭐 몸매, 능력, 뭐 빠지는 게 실력 없죠, 어느 하나 뭐 빠지는 게 없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엄정화 씨께 전화 연결을 한번. 네, 지금요? 네 지금 한번. 네. 느닷없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결혼 왜 안 하냐? 우는 거 아니에요 또?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근데 독신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미스와이프 때 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들은 2번도 가는 결혼 나도 한 번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재미있게 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했듯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완벽하니까 접근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너무 완벽하면 못 가거든요. 부담스러워.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골든 미스라고 하면은 40대 초반 정도 되셨나요, 지금? 엄정화 씨요? 친구라고요. 아, 친구라고요? 예, 예. 아, 친구라고요? 네. 그냥 마음의 친구 아니에요, 40대 그냥? 중후반. 마음의 친구. 내 친구가 아니라 예, 동갑. 동갑입니다. 아, 네. 진짜. 네. 그러면 올해로 몰라요? 올해 저기 MC님 나이가 어떻게? 2년 있으면 50살이에요. 언제? 진짜 2년이면 우리 MC살이래요. 진짜 동안이시다. 네. 진짜 동안이죠. 그래서 사실 동안이요. 엄정화 씨한테 제가 오랜만에 뵙고 누나 그러면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오빠라고 부를걸요 아마? 네. 네, 맞아요. 왜 그래? 맞아요. 아, 지금 엄정화 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 좀 해보고 있는데 정말 진실이 궁금합니다. 왜 결혼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걸까요? 진짜 궁금해. 엄정 씨 같은 경우는 임자를 못 만나지 않았나. 맞아. 네, 그런 생각이 제일 크게 맞아. 들어요. 예. 아무래도 저기 천생연분을 아직은 못 만난 게 아닌가. 능력 있는 골드미스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우선 달라져요. 맞아. 눈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있는 남성과 만나기 참 쉽지 않고 가면 갈수록 또 연하남밖에 찾을 수 없는데 결국에는 그리고 연하남들은 누나 하면서 만날 수는 있지만 네. 결혼까지는 또 다르게 생각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가능해도 그러니까요. 결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국장님 섭섭한 말씀하신다. 우리 엄정화 언니 분명히 가능하실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게 가능 안 하대요. 아니, 어쨌든 그 엄정화 씨 연하남 관련해서는 맞아요. 네. 열애설도 조금 연하남 위주의 아예 열애설. 제가 알기로는 좀 있었어요. 연하남이랑. 예. 매력적이니까. 그럼요. 매력적이니까 있겠죠. 매력적이니까 당연히 연하하고의 이 썸씽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엄정화 씨가 지금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벌써. 근데 스캔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좀 몇 개 뭐 스캔들 아니면 해프닝 살펴보면 왜 연하남의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저도 그 영화 같이 찍으셨던 그 다니엘 헤니 씨랑 뭐 그런 미스터 로빈 뭐 이런- 꼬시기. 예, 미스터 로빈 그렇죠. 꼬시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소문이나 뭐 이렇게 스캔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쫀득쫀득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다니엘 애니 씨가 생일 파티였었는데 그 엄정화 씨가 영화랑 뭐 앨범 일정 같은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생일 파티에 가서 깜짝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니엘 애니 씨가 그 미스터 로빈 꼬시기 촬영 이후에 이제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엄정화 씨랑 이제 키스씬 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멘트가 좀 웃겼어요. 키스씬이 무척 재밌었다. 그리고 예전 여자친구와 키스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엄정화 씨와 더 키스를 많이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좀 두 분이 열애설이 좀 그 났어요. 엄정화 씨를 누나라고도 안 불렀을걸요? 엄지? 연하들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귀어봤나요? 만나봤어요? 안 사귀어봤는데 안 사귀어봤어요. 네. 진짜 안 사귀어봤어요. 연하는 안 사귀어봤는데 약간 연하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나라고 안 해요. 누나라고 안 누나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저도 제가 깜짝 고백을 좀 하자면 저 예전에 이제 군대 병장 때 9살 위의 연상이랑 사귄 적이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만났었는데 저도 누나라고 안 그랬어요. 오. 약간 남자답게 그러니까. 보이고 싶은 맞아. 그런 네네. 심리가 근데 있는 거죠. 뭐 누나라고 안 불렀고 CC했죠. 아, 누구누구 씨. 근데 진짜로 씨. 이제 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나라고 안 하고 야라 그러면 어느 순간 저 옛날 같으면 야 너 똑바로 안 불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약간 야 뭐 이렇게 나는 게 설레요. 네네. 뭔지 아시죠? 너무 알죠. 뭘 알아? 야! 뭘? 근데 사실 뭐 이건 그냥 그 다니엘 헤니 씨하고의 어떤 그런 풍문은 그냥 그저 친한 선후배, 동료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건데 뭐 모델 킬러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뜬금없는 풍문이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기사로 다뤄졌어요. 모델, 연하 모델, 6살 연하.
전재홍 씨하고 이제 열애설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그 대한민국 변호사라는 작품에 이제 출연했던 신입 연기자 전재홍 씨라고 뭐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정화 씨하고 한때 열애설이 났던 유일하게 공개 열애설이에요. 공개 열애. 예, 예. 공식 일정이나 뭐 이런 지인이 만나는 자리에 전재홍 씨가 엄정화 씨 태워다 준다든가 차를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소감을 물었더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연인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단지 선후배 사이라고 그래도 주변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런 열애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언급이 됐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공개로 보기 좀 힘들지 않나요? 그냥 단순히 해프닝 정도? 열애를 네네. 뭐 이렇게 반쯤은 열애를 인정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은 안 했고 근데 결별은 또 인정을 했어요. 결별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사귄 열애는 없고 결별만 나왔다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알아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식은 없었는데 3차에서 마무리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맞네. 우리 회식한 적은 없는데 3차에서 다 인사했어요. 그래요. 약간 아이러니한데. 근데 엄정화 씨 얘기를 들어보면 좀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SBS 프로그램이랑 인터뷰할 때 연하 킬러 맞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대답이 연하 킬러는 아니다. 그런데 억울해하면서 내 나이 또래에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몇 살 연하까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상대가 허락하는 한 야. 무한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밑으로 아니면 이제 위로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위로는 정말 이제 부록 다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부록이 넘어가면 무슨 뭐 이상한 아니 뭐 이렇게 부록이시고 부록이시고 남자는요 네. 남자의 진정한 네. 모습은 40대입니다. 그러면 결혼 안 한 부록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엄정화 씨 보면 주변에 친한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가 네네네. 있는 건 많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SNS에 올라온 뭐 사진 같은 경우에도 남자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뭐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특히 인테리어 디자이너죠. 양태우 씨랑은 초근접, 초밀접한 그 사진이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둘이 무슨 사이야? 라고 이렇게 좀 눈을 크게 뜨고 보기도 했었죠. 양태호 씨라고 하면 그 연예인분들 집이나 인테리어. 어떤 그 네. 사무실 인테리어 해주시고 또 현준 씨 신혼집 인테리어 했던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SNS를 저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무슨 뭔가 썸이 있다고 하면 절대 같이 못 올려요. 그럼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으면 저도 샵에 그 장석현 씨 있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항상 이렇게 친하게 해가지고 올리면 가끔 근데 정말 다른 코드로 둘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게 없거든요. 가족 같아야 또 찍을 수 있는 거라서 현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자 연예인들 네.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뭐 밑에 댓글에 이상하게 댓글을 그렇지. 하는데 절대 맞아, 그렇지 맞아. 않습니다. 뻥뻥 숨겨놓죠. 엄정화 씨 SNS 사진을 보면 꼭 이분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정재영 씨입니다. 두 분 관계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둘이 같은 티셔츠를 입고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화제가 된 건데 둘이서 뭐 발리에 같이 여행도 갔다 왔고 이런 어떤 연인 같은 케미를 자랑했기 때문에 의심을 안 살 수가 없었죠. 사실 제 생각에는 커플들 같이 있는다는 건 좀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발리를 동반 여행했다는 것도 사실 그렇죠. 근데 열애설 부분은 아니다. 그냥 뭐 친한 선후배 사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두 분의 그 추이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그냥 감성이나 이런 취미가 좀 잘 맞는 정말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요. 두 분 함께 여행도 자주 가시고 또 먹는 것도 무척 좋아해서 함께 있는 자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함께 하면서 같은 시간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서핑하러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성으로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여기서 또 살짝 우리가 궁금한 게 정말 엄정화는 성공을 많이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출연료 한번 궁금해서 오픈 한번 살짝 가능합니까? 출연료 오픈 가능합니까? 출연료 되게 좋아하네요. 궁금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시는지 기준이 살짝만 좀 알려주세요. 영화에서 이제 주연을 맡았을 경우에 한 3억 원 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배우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원톱 주연을 해도 돈을 좀 적게 받는 편이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지만 남자 배우들 중심의 영화가 조금 더 티켓 파워가 좀 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여배우들에게는 좀 개런티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정화 씨가 이 정도 받는 거는 좀 많이 받는 편이신 거죠. 그럼요. 엄정화 씨는 가수로 성공한 배우잖아요. 가수로 성공하면서 배우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절대 낮지 않은 거죠. 그렇죠. 쌍끌이죠. 그럼요. 쌍끌이 와. 저는 배우 엄정화 씨도 매력 있지만 실은 가수 엄정화 씨가 맞아요. 그런 매력도 그거예요. 멋지신 것 같아요. 여가수의 레전드죠. 예. 그러니까 나오질 않아요. 전무후무로 정말 정말 여자 한국의 마돈나. 여가수로, 예, 마돈나죠. 탑인 것 맞아요. 같아요. 탑이죠. 엄정화 씨의 최대 강점을 살펴본다면 특별한 노출이 없이도 섹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남성을 뛰어넘는 무대 장악력으로 확 휘어잡기 때문에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맞아. 무대를 만들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엄정화 누나 그 지켜온 팬이거든요. 그 초대 뮤직비디오 보고 나서 진짜 초대받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좀 야했죠. 네. 그 초대는 박진영 씨가 작사 작가 곡이고요. 컨셉이 부채춤, 그다음에 맞아요. 정열적인 엄정화 씨의 눈빛, 정말 진정한 섹시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노래이면서 춤과 그런 무대죠. 근데 지금도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역시 섹시한 코드 엄정화의 대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해. 머리를 머리를 쳤어요? 네. 이게 아니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똑같이 하면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말, 이 모습과 이 마음과 이 눈빛과.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 엄정화 씨는 정신 사납다. 우리 엄정화 씨는 정말 뭐 섹시 디바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 그럼요. 맞습니다. 제일 어울리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인 것 네. 같아요. 네. 포이즌이 대박이었어요. 포이즌이. 네. 포이즌은 네. 후렴구가 끝나면 뒤에 그 남자 홍석천 씨 같은 그 실제로 네, 댄서가 있었어요. 민머리 민머리 댄서. 민머리 댄서가 해가지고 뒤에서 엄정화 씨를 진짜 그렇게 막 만졌단 말이에요. 진짜 만지더라고요, 근데. 홍석천 씨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분위기를 바꿀 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가 물론 여러 댄스곡들도 있지만 하늘만 허락한 사람. 진짜 지혜 씨 큐. 때문에 많은 걸 잃게 되겠지. 홍석천 잠재웠지만 이재가 나타났다. 홍석천 잠재웠더니 이재가 나타났다. 이때는 사실 섹시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렇죠. 그러니까 엄정화 씨는 이제 초대, 말해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섹시 아이콘으로 거듭났는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섹시 코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 자신이 부른 노래와 춤과 무대의 어떤 섹시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드라마조차도 섹시한 이미지로 많이 그런 역할을 또 많이 맡았어요. 네. 그랬죠. 아, 저는 또 궁금해요. 엄정화 씨가 원래 가수였다. 아니, 원래 배우로 데뷔했다. 데뷔는 어떻게 하시게 된 원래 거죠? 데뷔는 영화 뭐 단역으로 출발했어요. 92년에 첫 오. 작품이 결혼 이야기인데 여기는 뭐 큰 역할은 아니었고요. 93년에 영화가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래 눈동자 아까 눈동자 여기에서 OST를 엄정화 씨가 불렀고요. 또 동시에 영화와 가수로 데뷔를 했고 또 엄정화 씨 하면은 고 최진실 씨하고 연관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최진실 씨가 한창이던 시절에 그때 최진실 씨가 노래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엄정화 씨가 MBC 합창단원이었단 있었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맞아요. 춤을 좀 배우고 이러면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진실 씨 매니저가 엄정화 씨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발탁을 해서 최진실 씨와 같은 소속사에 들여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고 최진실 사단이 연예계에서 굉장히 이 아주 그 큰 입김을 그렇죠. 발휘하던 시절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최진실 씨나 뭐 이영자 씨, 엄정화 씨, 뭐 정선희 씨,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졌던 것들로 유명하고요. 최진실 씨가 중심이 된 이 잡법 클럽에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뭐 최진실 씨도 물론 고인이 됐지만 최하정 씨 학력 위주로 구설수 올랐죠. 이영자 씨는 또 다이어트 파문에 휘말렸고 그렇죠. 정선희 씨는 또 남편이었던 역시 탤런트죠. 고 안재환 씨가 또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이 멤버들이 직접 상주가 돼가지고 그
저기 조문객들을 받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우정어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맞아요. 실제로 엄정화 씨는 좀 최근에는 잘 안 어울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 최진실 씨가 모든 그 사람 멤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분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모임이 조금 이제 만나는 횟수 자체가 빈도수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또 이 모임을 갖다 보면 최진실 씨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서 더 예전만큼 안 만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최진실 씨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친이모처럼 다정다감하게 잘 챙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정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정화 씨도 사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엄정화 씨가 그 또 굉장히 소녀 감성이고 여리고 착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또 워낙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친구예요. 그렇지. 그래서 네. 엄정화 씨가 6살 때 아버지께서 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태웅 씨를 이렇게 업어서 키운 건 아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유명한 일화죠. 사실 어머니가 28살 때 아버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일남 삼녀의 단칸방에 살이 사는 상황에서 혼자 키운 건데 엄정화 씨가 엄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2 때부터 대입을 포기하고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부업 전선에 나섰고요. 그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와서 카페 서빙도 하고 어머니 분식 포장마차 일도 돕고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데뷔하고 또 돈을 좀 버시기 시작하면서 어머님께 또 효도도 하시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90년대 초반에 데뷔하고 나서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이제 집을 장만했어요, 엄정화 씨가. 그러고 나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어려웠던 시기에 동생들하고 엄마하고 그 중학교 매점에서 숙식을 했다 그럽니다. 어려웠을 때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집을 처음 마련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머니와 뭐 동생들, 언니 전부 그 아주 각별하게 지내는 그런 가족입니다. 또 동생 엄태웅 씨는 배우로서 또 누나의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가족들이 다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엄태웅 씨는 뭐 누나가 엄정하기 때문에 누나 덕으로 잘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억측이 나돌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엄태웅 씨도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게 해줬던 힘이 엄정화 누나였다라고도 본인이 얘기했을 정도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건데 30살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엄마에게 용돈을 얻어서 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 받은 돈으로 홍콩 영화 비디오를 그렇게 보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나중에 연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엄태웅 씨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고 주연으로까지 성장하기까지 좀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엄정화 씨의 도움이 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집안의 좀 가장 역할을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든 동생을 도와주는 건 누나로서 당연한 마음이었던 것 같고 심지어 엄태웅 씨의 지금 현재의 배필까지 찾아줬다고 합니다. 아, 소개시켰다는 그래요. 거죠. 지금의 아내를 그러면 엄정화 씨가 소개를 해준 거네요. 네. 그럼 뭐 저 두 분 사이에는 신호 뭐 이렇게 올케? 예. 신호 올게 그 맞 관계를 맞죠? 넘어서는 네, 그런 뭐 갈등은 없겠네요, 그러면. 두 분이 진짜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윤혜진 씨가 요즘에 연예계 쪽으로 뭐 활발히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화보 촬영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좀 섭외가 들어올 때마다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하면서 엄정화 씨의 도움을 계속 구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결혼 이후에도 뭐 가족 관계를 넘어서 정말 같은 친구와 뭐 그런 도움이 되는 관계로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훈이 보면 엄정화 씨 많이 닮았죠? 닮았어요. 진짜요. 많이 닮았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엄태웅 씨가 농담 삼아서 우리 누나 수술하기 전에 똑같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지온이랑 같이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너무 귀엽고 너무 닮아서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영자 씨 역시 우리 엄정화 수술하기 전과 똑같다고. 뭐 이렇게 저런 멘트. 지금 깨알 성대모사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엄정화. 그 어쨌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살 무렵 못 견디게 끼가 많으니까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저렴하게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그때 옛날이기도 하고 좀 저렴하게 해서 아직까지 좀 쌍꺼풀 수술 자국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재수술 원합니다. 엄정화 씨가 그 박종원 쇼에 출연해서도 성형수술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주위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후배들에게 했죠. 아무튼 지금 우리 지온이를 보면 쌍꺼풀 없는 엄정화 씨도 정말 개성 있고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그랬다면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이미지로 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엄정화 씨는 사실 얼굴 섹시하죠. 크기보다는 좀 이런 매력, 또 스타일리시한 또 모습, 그런 당당한 이미지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랑을 받았죠. 사실 뭐 어디 런칭 뭐 행사나 이런 데서 오는 옷들이 정말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엄정화 씨가 요즘 활동하는 20대 여배우처럼 키가 엄청 크거나 막 깡마른 체격은 아니세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체형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그 옷에 몸에 잘 맞는 옷을 잘 선택하시는 것 같고 워낙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뭐 예를 들어 흰 티셔츠에 청바지만 있더라도 좀 약간 화려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달지 좀 약간 유행 타지 않는 아이템을 잘 활용한달지 이런 센스가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엄정화 씨 특히 관리를 잘해요. 잘하시죠. 네, 그래서 뭐 목욕 제품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걸 쓰시고 그쵸. 뭐 샤워할 때 청주도 붓고 하고 뭐 이런 본인만의 어떤 그 뷰티 노하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일 복근 운동합니다. 그리고 몸매 체크는 타이트한 청바지로 수시로 하고 있으시다고 하고 아침은 언제나 생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요금 또 필수겠죠. 그리고 러닝머신 늘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청주 목욕 아우 깁니다. 뭐 예. 청주로도 목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엄정화 씨 노하우를 황정 기자님이 그대로 답습하시면 됩니다. 빠밤빰. 그거 말고요. 예예 운동이요. 예예. 그렇게 관리하시니까 그럼요. 사실은 자신 있게 노출도 하시고 맞아요. 그렇죠. 물론 타고난 것도 있으실 테지만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스캔들의 여왕이다? 본인이 말을 이렇게 했어요. 스캔들이 없으면 배우가 아니다. 스태프들한테 얘 연기 이상하게 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신다면서요. 충분히 가능해요. 사실 직접 한 얘기가 이유 없이 이틀 동안 못 일어났다. 세다, 진짜 세다. 다음 만나볼 분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네네. 아마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는 센 언니십니다. 네네. 바로 이미숙 씨 풍문입니다. 센 언니 이미숙은 스캔들의 여왕이다? 이야,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나 아는 게 있는 분들은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무서워서 어디 뭐 하겠어요. 풍문등을 켜주신 분들이 세 분인데요. 네. 자, 이미숙 씨가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소송에 시달리고 있으시죠. 세간에 화제가 됐던 굵직굵직한 스캔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죠? 예, 이미숙 씨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죠. 아주 예전에 전 남편이죠. 이분과도 또 삼각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그 소속사하고의 계약 분쟁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소식이 있었죠? 네, 2016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가 이미숙 씨와 호야 스포테인먼트 유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18일에는 이와는 별개로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 씨 측이 위증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공판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건의 발단은 2010년 11월에 이미숙 씨의 전 소속사인 더 컨텐츠 대표가 이미숙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요. 끝나지 않은 싸움이 벌써 5년째. 아니 소속사 계약 분쟁인데 5년째라고 하면은 너무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긴데요. 이게 더 컨텐츠에서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이유가 이미숙 씨가 2006년부터 4년 계약이 돼 있었는데 4년 채우지 않은 2009년 1월에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겼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을 걸었던 겁니다. 어쨌든 위약 벌금으로 1심 판결은 1억 소송을 냈지만 그동안의 변제 금액을 다 포함해서 변제 금액을 약 2천만 원을 더 컨텐츠한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그러니까 소속사 측에서 판결에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해서 이제 진행되는 소송인데요. 다시 위약 벌금 2억 원 그리고 이미숙 씨를 위해 쓴 비용 1억 원까지 합해서 3억 원 정도를 다시 요구하는 그런 항소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배우로서는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이미숙 씨는 아주 거뜬히 극복을 했던 17세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불거집니다. 이게 2012년 5월의 일이에요. 항소심 심리에서 더 컨텐츠 그 엔터 측에서 이미숙 씨가 이혼 무렵인 지난 2006년에 17세 연하의 A 씨와 불륜이 있었고 또 회사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항소심 현장에서 뭐 호스트라는 단어가 오르내렸다라고 어떤 기자가 기사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숙 씨 17세 연하남과의 불륜 이렇게 기사가 나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퍼지게 된 거죠. 그 기자는 이미숙 씨 측에서 고소하지 않았나요? 네, 했습니다. 이미숙 씨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무려 10억 원의 소송을 했고요. 당시 재판장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기사화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기자는 주장을 했고요. 이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이미숙 씨 측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진 않은 상태로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사건을 떠나서 좀 약간 번외편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처음에 시작은 소속사와 계약 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17세 연하남밖에 키워드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미숙 씨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자극적이게 그렇게 흘러가니까 진짜 여배우한테 너무 치명적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재판이 진행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우려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서로 물어줄 것이냐 이런 조율하는 부분인데 자꾸 이 배우에 대한 사생활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러게요. 판사가 다음 재판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오죽하면. 하는 그렇게 된 거죠. 야, 이거야말로 진짜 첩첩산중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충격적인 얘기가 폭로되고 청구 금액은 점점 더 커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한솥밥 먹었던 같은 식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정말 대개는 어떤 다툼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도 대개는 1심에서 끝나고 그렇죠. 아니면 항소 가서 항소에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정말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숙 씨도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뭐냐면 더 컨텐츠 전 소속사 김 씨죠. 그분이 이제 이 법정 공방을 끝까지 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항소하고 그러니까 이미숙 씨도 이제 정말 여기서 지면 배우 인생 끝장이다 나도. 그래서 정말 대차게 그래서 기센 배우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지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나는 이 배우 인생 끝난다. 네. 또 이런 사건에 휘말리신 이미숙 씨를 보는 또 대중분들의 시선은 또 어땠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반응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나면은 연예인들이 활동을 접거나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이미숙 씨는 그러니까 거리낌 없었고 오히려 더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다 보니까 대중들도 좀 이미숙 씨 편에 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찌됐든 경찰 조사 처음에 받을 때 그 모습들이 좀 화제가 됐었죠? 네, 좀 취재진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때 2012년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미숙 씨가 올블랙 패션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시상식장인지 경찰서가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딱 의상을 갖추고 꼿꼿하게 이렇게 허리를 펴고 나와가지고 여유로운 미소를 보여주시는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일반적인 행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폴리스 라인이라든지 취재 라인에 서는 분들 보면 휠체어를 탄다든지 맞아. 아니면 갑자기 수염을 기른다든지 덥수룩하게. 저는 드라마 수염은 드라마 때문에 수염도 그렇게 기르지 않지 막 듬성듬성 괜히 민낯으로만. 갑자기 머리 화장 안 까치집이 막 이렇게 다크서클. 근데 처음에는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봤는데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구나,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조사를 받고 나와서의 이미숙 씨의 그 모습도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이미숙 씨가 기자들을 향해서
더우시죠? 뭐 이렇게 되게 오히려 여유롭게 오래 기다리셔서 힘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뭐 했고 또 관련해서 이제 조사 어떤 내용이 오고 갔냐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는 비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정말 강단 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테너 이동규 씨가 공연을 펼치다가 갑작스럽게 이미숙 씨의 팬임을 자처한 깜짝 프로포즈를 이미숙 씨한테 하는데 갑자기 이미숙 씨가 17세 연하는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셀프 디스를 한 그만큼 굉장히 세다. 예. 정말 센 일인데 스스로는 굉장히 쿨하게 극복을 딱 해버리는 굉장히 멋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따지면 한 가지의 스캔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만을 가지고 스캔들의 여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미숙 씨는 그러니까 젊은 시절 20대 때부터 스캔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조용필 씨가 처음 결혼했던 씨와 결혼했을 당시에도 이미숙 씨가 거기 끼어 있었고요. 그래서 삼각 스캔들이었고 이제 이혼했지만 지금은 전 남편 씨하고 결혼할 때도 삼각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때도요. 그래서 제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 미스코리아 출신 A 씨가 내가 A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 세상이 완전히 들썩들썩했죠. 당시. 결국 결혼을 하신 거죠? 이미숙 씨는 결혼했죠. 네. 그리고 꽤 오래 한 20년 이혼한 20여 년 정도 살았죠. 예. 네, 아이들 낳고.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초기부터 이렇게 별거 아닌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가장 처음 불화설이 나온 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미숙 씨가 둘째를 낳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씨가 이때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갈림길이었다. 나중에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같이 간 게 아니고 뭐 신혼 때부터 떨어져서 지낸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93년이었는데 결혼하고 5년 차쯤 됐을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미숙 씨가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면서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해서 아내가 공부하도록 좀 도와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한 얘기는 만약 그때 아내의 등을 떠밀지 않았다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연예계에서는 유학 갔다기보다는 별거였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았고 1년 후에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와이로 떠나서 거기서 또 3년 동안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그럼 그때부터 이혼할 때까지 쭉 그냥 별거를 했다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미숙 그건 씨가 아니에요. 이제 별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관련돼 있어서 98년대 이미숙 씨가 다시 돌아와서 연기 활동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만 해도 헤어졌다. 그런 소문이 한 번 돌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박사가 자기가 30년간 문전 성실이던 성형외과 건물, 4층짜리 건물인데 당시에 그걸 팔고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란 얘기가 나왔고 둘이 헤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병원이 잘 되고 있는데 병원 다 매각하고 그다음 알짜 건물 팔고 그것도 혼자서 가니까 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긴 하네요. 그렇죠. 아내였던 이미숙 씨는 국내에서 연기 활동을 해야 되고 자녀들이 당시에 나이가 이제 뭐 16살, 11살인데 미국에 대학을 보내기 직전에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대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씨가 그걸 이유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별걸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멀어지셔서 헤어지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홍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혼 당시 인터뷰에서도 뭐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또 서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초기에 그 애틋한 감정은 조금 식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혼 이후에 그 이미숙 씨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게 좀 힘들었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숙 씨가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쉽지는 않았고 가정 생활 쪽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연기 배우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잘할까에 대한 그런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았고 반찬은 뭘 해야 될까라던가 뭐 이런 식의 고민은 사실상 많이 못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숙 씨가 앞치마 입고 계란말이 하는 것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드라마 같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만 봐도 확실히 보통의 엄마나 보통의 아내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혼 후에 이미숙 씨한테 그럼 싱글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미숙 씨 답변이 혼자 사는 매력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좋다. 내가 내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고
사람이 둘이라는 건 굉장히 힘들다. 자식도 힘들다. 그래서 많이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하고도 같이 안 산다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뭐 이미숙 씨가 예를 들어서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유학을 보냈으면서도 수시로 아이들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그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했던 걸 저는 지금거리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뭐 활동이 없을 때 미국에 좀 가셔가지고 아이들 케어를 엄청 자상하게 좀 했다고 해요. 아이들 학교 오는 거 픽업 다 가시고 또 그 와중에 운동도 하시고 또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또 아이들과 함께 맛집 투어를 또 와, 진짜 맞아요, 좋으시고.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맛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드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TV에서 그 같이 나오는 모습 봤거든요. 그 이미숙 선배님이랑 아드님. 근데 아드님이 또 굉장히 훈남이세요. 영화제 레드카펫 아 진짜? 진짜 훈남이에요. 그래요? 아드님이 유학생이에요. 네. 군 제대를 그러니까 했걸요 거의. 유학생이었는데 이제 군제대를 했잖아요. 제가 유학생이라는 거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리고 통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 예, 아, 그래요? 괜히 말했다. 이미숙 씨는 엄마, 아내 이런 이미지보다는 여자, 여배우, 배우의 이미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좀 호불호가 확실하고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건데 일부러 뭐 예를 들어서 후배가 예쁘게 생기지 조금 본인의 눈에 덜 예쁘게 생겼는데 예쁘다라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말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런 질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지금 여배우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후배 중에? 이런 질문들 안 해보셨어요? 그럼 딱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누구라고?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아, 본인이라고? 근데 진짜 근데 이미숙 선배님은 진짜 제가 봐도 한국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네. 그럼 그만큼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어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요. 촬영 현장에서는 군기반장으로 좀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호랑이 선생님. 예. 그러니까 솔직한 성격인데다가 약간 있는 대로 돌직구를 날리는 분이어서 유명한 일화가 있던데요. 그 드라마 같이 한 강민경 씨, 가수 강민경 씨한테 너 노래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스태프들한테 얘 연기 이상하게 해 이런 얘기를 대답하신다고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와, 독설 여왕이네, 독설 여왕.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여왕이라고 하면 백성을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설 날리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기 지도도 확실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연기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뭐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숙 씨 말투가 있어요. 어머, 얘 제 이상해, 얘. 진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대신 이렇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오고 있고 나중에 끝날 때 좀 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당사자인 강민경 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숙 씨한테 제일 고맙다고 그랬어요. 저는 또 이렇게 약간 멋있는 것 하나가 화보 보셨나요, 혹시? 그 화보. 예. 그 화보. 탑하고 한 거.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뻘인 탑이랑 그렇게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을 하실 수 있는지 엄지척입니다. 완전. 아니 이미숙 씨는 그 화보 촬영하면서 탑 씨랑 하는 게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아 이렇게 잘 맞으면 같이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섹시 농염한 약간 그런 노출도 약간 있는 그런 화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옷을 이렇게 벗고 찍는데 좀 내가 강심장이지만 내가 해도 좀 그렇다. 근데 뭐 어쨌든 좋더라라고 소감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탑쇼에 직접 한 얘기가 이미숙 씨랑 그 아주 파격적인 컨셉의 화보를 찍고 저녁 식사까지 하고 집에 돌아 누웠는데 이유 없이 이틀 동안 못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당시 그때 이미숙 선배의 기에 눌렸었다. 그러니까 뒷백이었어, 그러면. 평소에 카리스마 가득한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의외의 그 면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김일중 씨. 만약에 이렇게 파격적인 화보 컨셉 들어온다면 하실 의향 있나요? 잘 얘기하세요. 지금 와이프 보고 있어요. 아유, 몸부터 만들어요. 제가 저기요?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시청자의 안 볼 권리를 위해서 그래요? 반대합니다. 근데 진짜 어쨌든 간에 진짜 이무숙 선배님 그 케미도 너무 좋았지만 여기서 그 이미숙 선배님의 몸매 그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관리를 어떻게 또 잘해줬는지 그 살이 없어요. 네, 없어요. 너무 예쁘세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제가 어때요? 네, 이미숙 선배님 그 나이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네. 네, 우리 홍진영 씨 어떡합니까? 네? 각도를 알아요. 각도를 아는 거죠, 이렇게 들면. 알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근데 이미숙 씨가 저한테 내일 바로 영화 촬영인데 저한테 매니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매니저를 한 3일간 했었어요. 네. 시급은? 밥 2공기. 그때도 꼬박꼬박 매일매일 몸살이 나도 매일매일 2시간에서 3시간은 꼬박꼬박 운동을 해요. 맞아요. 뭐 실제로 많은 네. 후배들, 남자 후배들이 같이 그럼요. 함께 멜로를 찍고 싶은 사람으로 이미숙 씨를 많이 꼽는데요. 특히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유아인 씨, 조정석 씨 이런 배우들이 함께 연기하고픈 멜로를 찍고픈 배우로 이미숙 씨를 꼽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숙 씨의 어떤 굴욕 없는 몸매 그리고 반듯한 외모, 변함없는 외모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인데 이미숙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여배우들은 배우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미숙 씨의 강점은 그건 것 같아요. 연배를 떠나서 여전히 여자로 보인다는 점.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여전히 여자로 보인다. 네네. 파무파탈이다. 맞네요. 정말 매력 넘치는. 팔색조. 맞습니다. 센 이미지도 있지만 또 반전 매력이 있는 엄정화 씨, 김혜수 씨, 이미숙 씨 만나봤는데요. 센 언니라기보다는 정말 팔색조의 매력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밀착 토크 드라쇼! 다음 시간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